네, 안녕하세요. 컴퓨테이셔널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화면 구성과 옵션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수업은 2D 프로그램 간 호환성, 그리고 커브 작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간 호환성에 있어서는 CAD, 일러스트, 포토샵, 3D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죠. CAD는 기본적으로 라이노가 CAD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CAD에서 되는 명령어가 90% 이상이 라이노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CAD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CAD 확장자는 그 DWG 확장자를 가지고 있죠. 일러스트, 포토샵, 3D, 기타 3D 프로그램에도 익스포트 시켜가지고 열 수가 있는 기타의 키샷 등이 있겠죠. 3번 커브 작도법에 의한 2D 드로잉. 간단한 도면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3D의 기본은 2D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면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야만, 어떠한 도면이든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야만 3D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D에 와서 사실 커브 작도, 도면 작도에 버벅된다는 것은 3D를 배우는데 상당한 지체함을 유발하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도면을 다 그려볼 시간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내가 못 그리는 작도 2D 도면은 없다는 전제하에 3D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자, 얘기했고요. 자, 필수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단축키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암기를 필수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당연하고요. 반대는 컨트롤 Y입니다. 컨트롤 G는 그룹, 컨트롤 Shift G는 그룹 해제. 한두 셋 넷 다섯 개도 못 외운다면, 자, F3은 속성입니다. F8 직교 모드입니다. 플립은 단축키는 아닌데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넣어봤고요. 아이콘을 찾기 힘든 위치에 있어가지고 아이콘보다는 플립 그냥 타이핑을 해서 찾아가는 것이 빠른 것들은 그냥 쳐서 치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명령어를 직접 타이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메뉴줄에서 찾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라이너에서는 아이콘을 찾는 방법,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커브에서 라인을 찾아 들어가는 싱글 라인 들어가는, 총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쓰세요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것을 쓰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이콘을 선호합니다. 아이콘. 하지만 아이콘도요, 비슷비슷한 것이 많고, 그래서 자, 플라이 아웃을 꺼내보면은 무수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다 외워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콘의 명령어는 메뉴줄에 다 거진 다 있고 없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타이핑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익스트루드 커브 테이프,
이렇게 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효율성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걸 언제 명령어를 치고 있습니까? 버티칼 플레이는 우리가 영타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콘을 찾아가든지 때로는 명령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빠르다. 명령줄과 아이콘을 혼용을 해서 뭐 저는 쓰고 있습니다. 정답이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아이콘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자 누르고 여기서 다시 플라이어 또 누르고 자 3번을 눌러서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경우에 따라서는 메뉴줄에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빠를 수 있다. 자 경우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편리할지에 대한 것을 찾는 겁니다. 정답이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한테 어떤 것이 더 편리하고 나는 클릭질이 빠르거나 나는 타이핑이 빠르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이콘을 선호하실 때는 그 아이콘이 있는 위치 정도는 대략 뭐 2번째 줄 5번째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렇게 아이콘은 편집돼서 위치 값이 바뀔 수가 있으므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림 자체를 외우든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아이콘은 커브 툴에 있더라, 이 아이콘은 솔리드 툴에 있더라는 것 정도만, 서페이스 툴에 이 아이콘이 있더라는 정도,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무브키 찾아볼까요? 무브키 이동 툴입니다. 이동 툴은 트랜스폼에 있습니다. 변형 툴에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한다는 것은 위치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변형 툴에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부리기, 밴드, 트위스트, 회전, 자, 좌표 정렬. 자, 무엇이든 이동에 관한 것들은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크기 변화, 변형이죠. 자,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읽는 순간 무조건 스킬이 오르는 라이노 모델링 실행법. 여러분은 기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학기 수업을 하셨고요. 물론 뭐 처음 하시는 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는 한번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생판 초보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런 글을 적어 봤습니다. 자, 새 명령 입력 전 무조건 ESC를 3번을 누릅니다. 왜 3번 눌러요? 이러는데 제가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누르라면 눌러 이랬습니다. 그냥 3번을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 3번입니다. 한번 눌러도 되긴 됩니다만, 만드는 과정을 외우지 말고 커브 솔리드 서페이스의 생성 원리를 파악한다. 자, 좋은 말이지만 잘 이해는 되지 않겠죠. 일단 라이너의 오류는 99% 사용자의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라이너 이상해요, 버그 났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본인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거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로 눈대중으로 맞추지 않고 필히 오스냅으로 작업한다. 절대 중요한 얘기입니다. 눈대중으로 끝과 끝을 맞추거나 대충 그러려면 오브젝트 스냅이 왜 있습니까? 라인 작업은 절대 눈대중을 쓰지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아래쪽에 보면 커브는 절대로 겹치거나 이어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페이지만
숙지를 하셔도 절대 20% 이상의 스킬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저는 여러분 라이너 스킬 향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이 터진 것은 눈이 아니라 자체 검사 툴이 있습니다. 쭉쭉쭉 보시면은 여기 엣지 툴에 맨이 터진 것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내가 라이노를 통해서 내가 그리는 것이지만 50% 이상은 보조를 받아서 편리하게 작업을 하세요. 우리가 컴퓨터를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애초에 그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인 매 시초격인 CAD가 만들어져. 자, 모든 프로그램의 아버지죠.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CAD 프로그램.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세상이 뒤집어진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CAD는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이라고, 이것의 약자, 컴퓨터로부터 도움을 받는 디자인이다. 그래서 CAD라는 얘기죠. 꼭 도면 치는 프로그램의 의미를 띠지 않고 컴퓨터로부터 도움을. 그렇다면 모든 라이노나 포토샵이나 일러나 모두 다 CAD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작업의 주체와 아이디어는 내 자신이 되어야겠지만 컴퓨터로부터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쓰면서 그냥 내 보이는 대로 선을 긋는다든지, 오선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선을 아무렇게나 그린다든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작업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자, 면에 최적화를 한다. 곡률 차수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심도 설명을 했습니다. 차수와 심의 정리를 합니다. 실제 이것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곡선 커브는 자유곡선이 아니라 R값의 수치로 그려지는 것이다.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곡선을 그리기 어려워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것은 자유곡선을 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곡선요. 자, 당연히 어렵지. 이걸 왜 손으로 긋고 있냐고요. 마우스로 우리가 자유곡선을 긋는 것도 그래요. 에이. 자, 커브는 이렇게 그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뭐 비교적 매끈해 보이지만은 사실상 좋은 곡선이라고 할 수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수치로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자유곡선의 의미는 이렇게 수치를 찍어 봤을 때, 아이고야, 잠깐만, 너무 커서요. 어디 갔노? 빵구 낀 거 아니고 제 핸드폰 문자 카톡 소리입니다. 자, 수치 변화값을 자 보자면, 자, 이렇게 이것이 자유곡선입니다. 이래가지고 수치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도면에 수치를 입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어느 점에 맞춰야 되는지, 어디까지 어디가 30인지, 이런 것들이 자유곡선입니다. 자, 쓰지 않습니다. 일단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안 쓰인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 자유곡선은 필히 뭐 쓰이는 데만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커브를 완전히 숙지하기 전까지는 자유곡선은 쓰는 것이 아닙니다. R값의 수치로만 그려질 수 있다. 필렛은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서로 줍니다. 작은 필렛 1 주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큰 값에서 깎아 나갑니다. 우리가 비누 조각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보면은 큰 조각에서 작은 조각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이지 절대 작은 다듬질을 먼저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죠. 그리고 필렛의 오류. 자, 필렛이 힘들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필렛은 사용자의 오류가 70이고 이음매 때문에 오류 30%로 발생을 합니다. 자, 불린 연산. 차집합, 합집합이죠. 높은 확률로 백베이스 세팅을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백베이스 세팅과 결합 오류 50%로 발생합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꼭 캡처를 해 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너 작업은 좋은 컨디션에서 하고 힘들면 무조건 휴식합니다. 자, 힘들어요 하시는데 원래 힘듭니다. 3D는 사실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앉은 자리에서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저 역시도 최소한 뭐 하루에 근데 좀 빌 받으면 좀 나가고 평소에는 뭐 한두 시간 정도 하고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그렇게 합니다. 결합 조인이 안 되는 것은 커브 정렬이 원인입니다. 커브 정렬입니다. 자, 포인트들이 나죠. 오스냅, 필렛, 자유곡선 쓰지 말고 R값, 차수와 심정리, 커브 정렬. 커브는 절대로 겹치거나 이어 그리지 않습니다. 사각형을 그립니다. 에이. 자, 이런 경우는 없다. 절대 이렇게 이어 그리는 경우는 없다. 자, 포인트를 끌어다가 붙이거나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자, 직선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건 뭐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만 상기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겹치거나 이어 그리지 않는다. 마지막 질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모르는 족족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 위주로 성적을 많이 잘 주는 편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수업 관계로 필요하다면 원격까지도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뭐 작업하다가 새벽이 되었건 라이너 질문에 관해서는 저는 언제라도 제가 깨어 있다면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작업하다가 모르는 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메일이 아니야 그냥 지금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질문 많이 한다고
뭐 귀찮으면 그게 선생이겠습니까? 절대 귀찮지 않은 척도 아니고 저는 라이노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1교시 마지막으로 넙스와 폴리곤, 그 다음에 서브 디비전,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넙스, 라이노는 넙스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Non Uniform Rational B-Spline을 줄임말 앞자만 따서 넙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라이노는 넙스 방식입니다. 폴리곤요. 폴리곤은 맥스, 마야, 그리고 지브러시 등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 폴리곤입니다. 이것은 모델링 컴퓨터가 이 서페이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넙스 방식이 폴리곤 방식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발전된 형식이다.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곤에도 장점은 존재하는데요. 폴리곤은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이 면에 대한 정보를 값을 읽어요. 하지만 넙스 방식은 자,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익히 보는 라이노 방식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죠.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소 커브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넙스 방식에서는요, 다각형 면을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노는 자, 넙스 방식 점과 점 사이에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계산에 의한 곡선과 직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요, 폴리곤보다는 넙스가 제품 디자인에 더 맞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치수의, 여기 보면 넙스에 의한 정확한 치수의 곡면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애니메이션은 주로 넙스의 부드러운, 주로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는 부드러운 곡면을 써요. 왜? 왜냐하면 이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라이노는 사실은 이런 폴리곤 방식에 비해서는 작업하기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방식 자체가 틀려서 얘는 땡기거나 늘려서 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이고 사용자에 따라서는 더 쉽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라이노는 땡기거나 늘릴 수가 없죠. 하나하나 커브 라인을 잡아서 수치 데이터화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확한 수학적 수치로 면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것이, 게임에서 이렇게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너무 수학적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한다면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서브 디비전이에요. 서브 디비전은 폴리곤과 넙스 방식의 장점만을 취합니다. 일명 우리가 나중에 이 수업에서 다룰 섭D에 해당합니다. 폴리곤 방식의 수정의 편리함, 그 다음에 넙스의 수치 데이터, 부드러운 곡면. 자, 여기 보시면 같은 폴리곤인데 얘는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하는 우리가 멍청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면이 쪼개져. 사각형은 이렇게 각진 형태지만 이 각이 무수히 많은 각으로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곡선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면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하겠습니까? 하지만 우주에서, 달에서 본 지구는 정확히 이쁜 원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것은 일견
벡터와 비트맵 방식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비트맵 방식은요, 이 픽셀 하나하나의 값을 지정을 한 것이 비트맵 방식이다. 비트맵 형식. 그래서 포토샵에 해당을 하고, 벡터는 일러스트에서 벡터 값을 다루고 있죠. 그러나 벡터의 저장 용량이 훨씬 작아요. 비트맵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럼 뭐 폴리곤이 더 가볍고 만들기 쉽기 때문에 게임에서 잘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비트맵이 더 크냐? 이것은요, 픽셀 하나하나가 아니라 포토샵에서 사진 데이터는 이 픽셀 하나마다의 그 색감과 빛의 정보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지브러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브러시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본 자,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샘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자, 인물 한번 가지고 자, 제가 한번 문질러 볼게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문지르면 어때요? 튀어나왔다가 반대로 누르면 들어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조각을 해서 조형을 하는 것입니다. 자, 픽셀 하나하나가 보이죠? 자, 이 픽셀의 수도 자, 디바이드를 해서 이렇게 늘리면 어때요? 고와졌죠? 이런 식으로 더 곱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지브러시인데요. 사실은 얘도 픽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량이 많아지고 컴퓨터가 버벅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이지 꼭 그렇지만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더 허락이 된다면 지브러시 강의도 좀 해볼게요. 하지만 뭐 지브러시 이전에 서브 디비전을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 뵙도록 하죠.